예, 슈왕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이제 제법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주변 상황이 좀 걱정 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승이라고 표현 안 하고 반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했다가 올라간 걸 이제 반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반등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좀 걱정했었는데, 그 걱정했던 상황이 좀 부드러워지나? 이렇게 안도하면서 걱정했던 것만큼 좀 채워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 거죠. 일단 이제 국제유가가 빠져주면서 어쩌면 유가가 여기서 100달러 쪽으로 가지 않고 좀 빠질 수도 있겠다. 또 일부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뭐 국제유가 연말까지 빠질지도 몰라 이런 주장을 하는 곳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란과의 핵 협상,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프랑스와 러시아의 어떤 회담 이후에 마크롱이 또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필이 되면서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좀 빠지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줄일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채금리가 1.96%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우리 증시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1.94% 왔다 갔다 해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채권금리 2% 넘어가면 일부에서는 뭐 금리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정말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에서는 2% 넘어가면 그 속도가 둔해지거나 그걸로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를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어쨌든 금리가 1.96 정도 수준에서 이제 우리 증시 돌아가는 동안에는 더 올라가지 않고 이제 막혀 있다 보니까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도 할 필요 없다. 그리고 금리 올라서도 미국 시장이 올라갔잖아요. 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좀 안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지표가 중요한데 이게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그려놓은 어떤 그래프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쭉 하고 올라갔다가 뚝 떨어진 게 이전하고 좀 달라요. 이전은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할 때 올라가는 속도도 그렇지만 떨어지는 속도도 좀 더뎠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확 올라갔다가 확 꺾이는 그런 형태를 보였잖아요. 제가 날짜 계산해 보니까 7일 이동평균선 저선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 12월 15일경 정도 그때부터 올라가는 쪽으로 추세 잡고 올라갔다가 1월 15일 정도 됐을 때 정점을 치고 빠졌거든요. 한 달 정도에 빠졌고 그리고 이제 파우치 박사도 정점을 지난 걸로 보여진다. 근데 이 사람이 오미크론 정점이라고 얘기 안 하고 팬데믹의 정점이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방역 완화를 희망한다. 방역이 완전히 이제 해소되기를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어떤 언급을 했거든요. 보통 이제 조심스럽다. 막 이런 어떤 뒤끝을 남겼었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거의 5만 명이었잖아요. 5만 명이고 이제 수치상 5만 명을 넘기는 숫자를 우리가 볼 확률이 있죠. 지금으로서는. 근데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미국 같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를 하고 또 미국이 저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경기 기대감이 확진자 증가를 꺾게 되고 또 이제 확진자가 꺾이게 되면 제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하면서 이제 공급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완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준 것도 시장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는 뭐 오늘 우리 증시 오후장에서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올라가면서 밀고 갔잖아요.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하이닉스하고 하루하루 보면 좀 엇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적인 추세는 비슷하게 가거든요. 어쨌든 반도체주도 올라가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가 웬만해서는 빠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를 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우리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약간 어떤 그동안 이제 사고를 쳤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다르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대로 보면 HDC가 이제 2월 두 번째 거래일에 급등을 하고 위메이드도 또 그때 이제 급등을 하고 이게 시장에서 좀 대표적으로 사고친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이렇게 크게 올라간 폭이 크진 않았지만 에코프로비엠이 또 상승을 하면서 또 이제 최근 들어서 급락을 하다가 어쨌든 이제 반등 시도를 하는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제가 그 결자 해지의 어떤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에 영향을 줬던 악재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피크점이 지나갔구나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또 안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HDC 다음에 이제 위메이드,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버텨주거나 돌아서거나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리스크 요인들이 상당 부분
이제 덜어내졌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도 좀 변화가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2천억대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수만큼의 순매수 규모가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3,000포인트 때는 3천억 원 정도, 2,000포인트 때는 2천억 원 정도 필요한데 지금 2,700포인트, 2,800포인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제법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기관은 금융투자하고 이제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뒷부분에서 별로 이제 역할을 안 했고 어쨌든 금융투자는 뭐 매수했다 매도했다 이제 반복되는 거니까 그렇게 의미 두긴 그렇고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데다가 그러니까 선물 매수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매수가 이틀 연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1월 11일, 10일 이후 처음으로 이틀 매수가 잡혔어요.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외국인들 위를 조금 더 열어줬구나, 위를 조금 더 열어주면서 지수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을 또 이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기를 지나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기를 지나서 그러니까 만기 앞둔 일시적인 어떤 지수 수익 내기 위한 지수 맞추기일 수도 있는 거라서 이제 내일 이후에도 이제 선물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 이걸 좀 비중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투자 포인트 보면. 국내 확진자는 당장 정점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추세 봐서는 추가적으로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미국의 차트라든가 앞서 이제 뭐 남아공이라든가 몇몇 국가들의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이 된 다음에 어떤 구도를 보면 꺾이는 패턴이 반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은 늘어나지만 이번 달 후반 정도 됐을 때는 꺾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 아니면 이제 10만 명까지 가겠구나 이런 어떤 공포가 이 숫자를 자꾸 바라보게 되면서 부담으로 갈 거냐? 요거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파우치 박사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자 쪽에 힘이 실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언제든지 또 뒷부분으로 가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제조업의 역할을 하는 국가라서 이 공급망 이슈를 또 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뉴스가 이제 어느 쪽에 집중이 되는지 요거 이제 목요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지표인데 오늘 금리가 올랐어도 증시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2%를 넘어가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게 변곡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게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야? 아니면 정점이야? 이 두 가지로 갈리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물가지표 발표돼서 예상치는 전년 대비 7.2%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이제 그 정도 보고 있는데 더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투자자들의 긴장도가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2% 전후에서는 대단히 둔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구도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옵션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본다면 그냥 현재 지수대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뭐 무리하게 끌어올리거나 또 터무니없이 빠지거나 이렇게 이제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반등이 그냥 이 구간에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어떤 한정판 매수였나? 이렇게 또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기와 이제 다음 날까지 매수세가 좀 이어진다라면 특히 전기전자 업종 계속 매수하면서 이어나간다면 만기 이후에도 지수 올리는 쪽으로 베팅을 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의 지속성, 그다음에 업종의 선택 이걸 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2차 전지가 뭐 엄청나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2차 전지, 엔터, 금융주, 철강주, 그다음에 일부 반도체주들 이런 것들이 좀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도는 괜찮아요. 예, 오늘 뭐 하이닉스가 좀 밀려서 그렇지 고점 대비 구도는 괜찮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게임과 엔터만 올라가는 장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라 금융 이런 것만 가는 장은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수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이 종목들이 뭐 이제 수익률 게임을 여기서 벌이더라도 수출주들이 지수 자체를 붙잡아 놓는 형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구도 자체는 괜찮습니다. 근데 좀 이후에 조금 시장이 더 좋으려면 뭐 지금 차량용 반도체 논란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주까지 살아나면서 수출주가 계속해서 올라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게 좀 길게 가는 흐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트는 이게 이제 무슨 지표냐면 미국에서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안해서 이제 리스크 대비하는 걸 도표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는 뭘로 표기가 되냐면 그 풋옵션 같은 걸로 해지를 하거나 현금을 많이 확보하거나 그래서 이 지표가 올라가면 현금 확보를 많이 하거나 이제 풋옵션 같은 걸로 해지를 걸어놨거나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성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 이게 치고 올라갔을 때가 증시가 이제 뭐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후에 더 빠진 적도 있으니까. 근데 대체로 보면 이게 극단적으로 갔을 때가 피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악재의 피크가 되면서 이제 돌아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이전에 요때가 뭐냐면 코로나 터지면서 시장이 폭락했을 때잖아요. 그때 정도 4월 정도에 이게 가장 높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거는 현금화를 또 많이 했다는 의미가 되니까 현금화했던 게 재투입되면서 지수는 올라가고 이 지표는 빠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재작년 4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리스크에 대한 어떤 피크점이 왔다 이런 어떤 분석이 있거든요. 피크점이 왔다라는 거는 부담이 되는 장이지만 역으로 뭐 악재에 대한 리스크가 최고점이었나? 뭐 이렇게 또 인식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외적인 어떤 상황도 있긴 했었기 때문에 100%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일방적으로 이제 금리에 대해서 겁만 먹는 단계는 좀 지나갔다. 이 정도로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고받고라는 표현을 드리잖아요. 당장은 뭐 방향을 잡는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치고받고 할 정도까지는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종목 장대 정도 차분하게 좀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좀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거 좀 구독하기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